안녕하세요. 착한 경제를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토크쇼 강대성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보통 경단녀라고 그러죠. 일하고 싶은 청년, 은퇴 시니어들, 코딩, 이 모든 단어들은 한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한 단어로 버무리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그걸 잘 버무린 곳이 있습니다. 오늘 모시는 마음 잡고 마음을 잡고 마음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조금 이따 여쭤볼 텐데 마음 잡고 그래서 일하고 싶은 여성, 청년, 시니어 최근에 일자리 창출 최대의 어떤 이슈가 되어 있지만 이런 소외계층들에게 일자리를 만드시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계시는 마음 잡고의 김현숙 대표님 모시고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에 네. 코로나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잘 극복을 하셔서 아유, 오랜만에 네. 뵙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밝으시니까 저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마음 잡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음 잡고 마음이 엄마, 네. 엄마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네. 직접 대표님께서 설명해 네. 주시죠. 저희가 생각한 그 의미를 누구한테 들으신 건 아니시죠? 전혀 아니에요. 네. 그 두 가지가 진짜 다 있거든요. 그래요? 맘, 엄마, 그 다음에 맘. 그래서 뭐 처음엔 다 잡고 맘 네. 다 잡고 처음에 이름 정할 때가 되게 신났던 기억이 네. 나는데요. 약간 경박하지 않냐. 그냥 전혀 맘 잡고 아니에요. 딱 들었을 네. 때 그게 이제 그랬는데 결국은 그 제목이 많은 분들한테 공감이 많이 네. 된 것 같고요. 제목은 맘, 잡, 고라고 해서 엄마들 일자리 고고 뭐 이런 뜻이 사실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말 우리 맘 잡고 한번 우리 시작한 사람들이 끝까지 한번 독하게 가보자. 네. 그런 의미로 해서 우리 이름 들을수록 괜찮은데 뭐 이렇게 정말 해서 괜찮네요. 예,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깊은 네. 뜻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맘잡고라는 그 회사 이름을 딱 처음에 접했을 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잡에 대한 것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한 그래도 한 70점 정도는 맞춘 것 같은데 거의 다 맞추신 건데요. 그런 브랜드 이름을 좀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감사합니다. 소비자들한테 각인이 팍팍 되는 것 같아요. 네. 언제 만드셨어요? 법인 설립은 9월, 그러니까 2013년 9월 말인데요. 그 전에 제 자체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사업 모델을 끌적끌적해서 네. 그때 그 고용노동부의 소셜벤처 경연대회 네. 그거 한번 내보자. 그래서 거기서 검증받으면 네. 좀 사회적 가치가 있지 않겠냐 하는 네. 과정 멘토링 코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냈는데 너무 감사하게 거기 수상까지 입상까지 하게 된. 그래서 그때는 되게 신났었죠. 네. 막 그 새로운 미지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그런 어떤 비전만 잔뜩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지금은 시행착오. 신이 신이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의지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신이 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소셜벤처 심사를 가끔 가는데 예. 가서 저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런 모델 정말 괜찮은 모델인데 그래서 어쩔 때는 예선 때 특히 심사를 하면 네. 그 친구들 괜찮은 모델을 제가 불러서 제가 또 네. 코칭을 또 해요. 네. 그래서 작년엔가는 제가 코칭했던 친구가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야, 지금 그래서 그분들은 보람이 정말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네네. 잘 아주 강대성 대표님 그때쯤 만났으면 시행착오 한 3년은 줄였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그 송파 사경센터 신시영 센터장님하고 토크쇼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창업 과정에서 송파 사경센터에 도움 많이 받으셨죠? 그럼요. 정말 많이 도움받았죠. 아,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경제의 입문자나 다름없는 네. 사람이었고 모든 게 낯설었어요. 네. 낯선 상태에서 그냥 인터넷에서 지인이 추천해준 링크 하나 보고 사회적 경제 송파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겉보기엔 좀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네.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가볍게 짝이 없는 의사결정인데 조감도 투시도라 그러잖아요. 이런 거 새로 만드는 건물이고 되게 쾌적해 보여서 그 구청에다 접수하고 나중에 거기서 시험 보고 그리고 돼서 막상 이사 가는 날 갔더니 가보면서 이건 아닌데 뭐 이러고서 네. 막상 들어갔는데 그 안은 진짜 따뜻했고요. 네. 그 안에서 정말 소중한 멘토분들 교육받고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그 관계의 소중함이 새로운 영역에서도 네. 정말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제 주위에 보면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자리는 부족하고, 근데 특히 이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네. 특별한 무슨 계기가 있나요? 참 그 질문 정말 제가 그 이제 계속 곰곰이 되씹으면 생각을 해보면 정말 시작은 가벼웠었고요. 내가 여자고, 예, 엄마 아이도 낳아 봤으니 엄마들의 고충도 알겠고, 네. 그다음에 시장 조사하는 패턴 회사 다니면서 많이 배웠으니까 정말 이것저것 버무려서 정말 말 그대로 비즈 모델이 될 것 같다. 네. 거기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깊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물론 열정도 좀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 다음부터의 제 생각은 지금까지 이제 딱 8년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성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감수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들어가서 제 생각의 그의 틀을 깨는 과정이었고, 같은 여성들이지만 지금도 제 생각에는 어제도 배우고 오늘도 배우고 오고 계속 공감의 연속 속에서 그냥 그 뭐죠? 존재의 의미를 네. 그냥 우리끼리 공유하는 데서 조금 확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네.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 전부터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리더십에 관한 책이에요. 네, 리더십. 네. 그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리더십이 뭐냐 하고 이제 그런 책도 좀 보고 몇 개를 봤더니 네. 역시 공감. 예. 그러니까 같은 구성원과 공감을 해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더군다나 이제 지금은 재택근무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럴수록 서로 간에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워낙 그런 부분을 잘 짚어서 창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저는 코딩을 가지고 하셨잖아요. 네, 코딩. 네, 뭐 네. 초등학생들도 요즘 코딩 열풍이 막 불고 그러던데 코딩과 경력 단절 여성과의 어떤 포인트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IT 이 업계에서만 쭉 경력이 그랬거든요. 네. 사실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의 비즈 모델은 틀은 같았는데 네. 아이템이라고 그러죠. 아이템 자체는 교육 돌봄이었는데 그게 몇 개월 후에 코딩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딩 교육으로. 근데 교육 돌봄이라고 하는 거는 구현하는 플랫폼은 IT를 쓰지만 수단은 같지만 내용면에서 제가 그 돌봄이라고 하는 그 생태계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네. 그러면서 점점 위축이 되고 이 원래 사회적 목적하고 뭔가 내가 거기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속된 말로 깜냥이 안 되는 것 네. 같다. 그렇게 의기소침하던 차에 2010년도부터 제가 스크래치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네. 그전에는 몰랐는데 교육용 랭귀지가 있는데 누가 석사 논문 쓴 거를 다시 우연찮게 그냥 생각 없이 보다가 그냥 단지 착상해서 시작한 거예요. 네. 이걸로 바꿔볼까? 그래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몇 개월 후에 이제 코딩 교육 의무화가 됐는데 그때 처음 시범 사업으로 한 부분이 그 전에 교육 돌봄에서 시작했던 거에 대한 설득력을 훨씬 뛰어넘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서 그때부터 막 신나게 달려온 계기가 됐고 여성들한테는 코딩이 왜 잘 맞냐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그 다 맞는다기보단 그것도 역시 교육이거든요. 교육인데 그 과정에서 교육하고 매칭이 되면서 자녀 교육 내 아이부터
이런 쪽에서부터 가볍게 시작했던 게 더 좀 그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대표님의 그 교육을 받고 네. 이렇게 거쳐가신 분들 네. 대략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현재 회원에 가입돼 있는 가입 회원 수로는 한 5,900여 명 정도가 대단하시다. 되시고요. 실은 가입하지 않고 교육한 분들까지 합치면 저희 생각에는 한 10,000여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거는 뭐 예를 들면 몇 개월 과정을 공부하신 분도 있고 3일짜리 하신 네.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횟수로는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영리 기업하고 같이 협업을 하거나 특히 이제 대기업하고 네.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정말 사회적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사례들을 주위에서 정말 네, 많이 네. 봤거든요. 네. 근데 우리 김 대표님도 그 장학교육 사업 하면서 네. 안랩하고 지금 일을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업을 하시는 건가요? 안랩은 지금까지 그 일반 그 영리 기업이잖아요. 네네. 영리 기업에서 해주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맘잡고 취지를 같이 CSR 2.0 저희들이 네. 처음에 개념을 잡을 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건데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벌써 안랩쌤 13기 쭉 이렇게 할 때까지 오고 있거든요. 안랩의 취지는 그쪽도 역시 IT 기업이고 그 안랩에 다니면서 그만둔 경력 단절인 분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분들도 거기 속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전체 조직원 만족도 네. 작게는 그런 게 있었고, 예. 근데 지금은 하다 보니까 워낙 그게 되게 인기가 있고 코딩 교육 강사로 어딜 가나 맘잡고 안랩쌤 아카데미 이게 한결같이 네. 한 번 하고 없어지는 사회공헌 네. 프로그램도 많은데 지금까지 해오면서 어느 정도 그 기수식 비슷하게 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학습 조직화되고 어딜 가면 전부 다 안랩쌤 출신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인지도가 쌓이면서 안랩도 우리의 필요성을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안랩의 입장에서는 IT로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꼭 보안 솔루션이라든가 네. 그런 게 아니고 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겠다. 거기서부터 조금 기회가 되면 나중에는 그분들의 이게 사업의 정체성이 방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보안 소양 교육도 조금 넣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은 아예 코딩 교육에서 확대가 돼서 소프트웨어 교육, UI, UX, 뭐 교육용 콘텐츠, 아까 뭐 이제 요즘 유행하는 뭐 메타버스 뭐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 코스를 개발을 해서 심지어는 소셜 벤처 과정도 제가 최근에는 제안을 했거든요. 소셜 벤처에 그 여성분들이 이렇게 풀이 아까 말씀드렸죠 6,0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창업하시는 분들 네. 중에 맘잡고 사업 모델 관심이 있어서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해보고 싶다는 분도 생기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그 회사가 해주고 있죠. 뭐 안랩만 그런 거는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다른 대기업 그 뜻깊은 기업들이 SK 저희가 사회성과 네. SPC. 예,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마중물 역할을 담당했네요. 네, 그거는 저희가 영업이익 신경 쓰지 않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맨 마지막에 그것이 저희가 그 선순환할 수 있는 네. 내년에도 좀 믿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 신뢰 자본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매출 신경 안 쓰고 우리가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경력 단절 여성 시니어 구직 일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여기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특히 이제 대기업들하고 이제 저는 지금 비영리 단체 또 상임사를 맡고 있는데 굿피플 상임사를 맡고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기업들이 뭔가 이제 후원을 하잖아요. 안랩이 우리 김 대표님한테 어떤 같이 협업을 하잖아요. 후원을 하거나 협업을 해서 그분들께 당신들이 도움을 주고 이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소셜 밸류는 이런 거야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우리 김 대표님이 그런 부분을 잘 지금까지 챙겨왔기 때문에 안랩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서 사업을 네. 유대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의하세요? 조금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네. 그- 맘잡고에 캠퍼스가 있죠. 네. 깜짝 놀랐어요. 보통 대학 캠퍼스 그러는데 네. ICT 빌드업 캠퍼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소개 한번 해주시죠. 그거는 이제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빌드업, 업을 네. 만들자 쪽으로 해서 갖고 그 전에는 맘 이랜서 스쿨 해갖고 예. 맘과 인터넷과 모바일 최근 디지털 기반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들 이랜서 합성어로 맘 이랜서 스쿨인데 거기에 그 느낌적인 게 프리랜서라는 말이 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어떤 고충이 있냐면요. 뭐 저희 끊임없이 이제 페인 포인트 분석 같은 것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풀타임 취업도 쉽지 않고요. 그러는 사이에 저희가 코딩 교육에서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코딩 교육에서 강사님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수많은 잠재력과 학습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코딩 교육 강사로만 하게 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사실은 취업이 쉽지 않고 가장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게 강사라고 생각한 너무 아니라는 생각처럼 상대적이지만 그런 생각을 조금 이제 하고 있었는데 좀 생각을 바꿔보자 그래서 워크숍에서 이름부터 바꿔본 거죠. 네. 빌드업 해가지고 그 전에는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그런 식으로 강사 중심으로 해오던 거를 커리큘럼 확 펼쳐서 여성들도 할 수 있다. 집에서 재택으로 일과 지속 학습을 병행하면서 네. 그런 전제를 깔고 한번 우리 문제 해결을 해보자. 이분들의 페인 포인트를. 네. 그런데 이분들의 경력 중에는 상대적으로 고학력자들이 꽤 되시고 한 60%가 IT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 갖고 있는 분, 뭐 웹 디자인, 뭐 다양하게 계세요. 네. 그래서 카테고리를 넓혀봤죠. 넓혀봤는데 코딩 교육하시던 분들 중에 힘들어서 많이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분들 매칭이 성과가 상반기에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빌드업으로 바꾸고 여기에 업종을 다양화하자. 네. 카테고리를. 그리고 워라밸을 구현할 수 있는 요즘 신노동 개념인데 휴먼 클라우드라고 하는 네.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그 스마트 워크로 할 수 있는 그 여성분들한테 아주 컴포트한 그러니까 그 편안하게 내 네. 아이 케어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직업 설계해서 그 딱 빌드업 캠퍼스 요번에 일기로 이름 바꿔서 네. 다시 내보낸 거죠. 그 설명이 좀 길었죠.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제가 최근에 대학 총장님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네. 그 총장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대학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아이들은 점점 안 나니까 대학에 들어올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 총장님들께 네. 그 은퇴자나 이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특성화 대학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너무 아마 이 유튜브 나가고 나면 우리 김 대표님께 총장 지위가 올릴 것 같습니다. 저희 앞가림도 못하고 있어가지고 예, 아유 그- 너무 과찬이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죠? 예, 그- 힘들었습니다. 마음 잡고도 역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뭐 이렇게 저하고 밝은 표정으로 말씀 나누시는 거는 정말 힘들었지만 극복했던 그 과정이 아름다울 수가 있고 그걸 또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다른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 네. 어떻게 극복했다. 한동안 멘붕이었는데 저 맘잡고는 IT 회사였고 처음 시작은 제가 가볍게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을 대면의 가치를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일자리 경력 단절 예방 차원이었어요. 되게 이상하겠지만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예방 차원에서 보육 솔루션을 주면 엄마들이 그만두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그런데 그거를 온라인에서 매칭해서 보육 솔루션을 매칭해주는 그런 거였는데 반대로 갔거든요.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간 네. 사업 모델이에요. 네. 점점 대면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은 단지 어떤 우리끼리의 소통 창구고 오프라인에서 많은 게 벌어지고 제가 현장에 있는 게 되게 재밌었고 네. 이제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성과가 있었죠. 왜냐하면 기업체 임직원 자녀 교육 쪽으로 핫한 트렌드에 맞는 IT 융합 문제 해결 교육. 그런데 모든 교육이 다 끊겼어요. 계약 때 있었던 게 이제 그런 게 코로나 때문에 딱 끊기는 2달 사이에 저희가 전략을 싹 바꿔가지고 그 전에 저희가 미뤄뒀던 그 에듀테크 기반의 학습 관리 시스템을 원래는 이제 10월까지 개발하기로 했던 거를 6월 말까지 맞추는 걸로 우리 사업을 떠나서 다시 맘 잡고 플랫폼 다시 뒤집어 엎자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회원들한테 펀딩 받았던 7천만 원으로 했던 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블록체인으로 신뢰 기반으로 이력 관리 시스템에서 그 기술셋만 POC라고 해서 거기까지만 구축해 놓은 게 네. 있고 그거를 다시 다 끄집어내서 이제 에듀테크 온라인 오프라인 혼합학습 시스템으로 네. 바꾸는 기간이었죠. 아, 그게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훨씬 더 마음의 평안함을 좀 네.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예. 그 시간은 저희한테 위기가 기회가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발상의 전환을 해 가시면서 극복을 하셨다는 이런 감동스러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이제 사회공헌 활동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물론 네.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지금 하고 계시는 사회공헌 활동 뭐 네. 지금 일 자체가 저는 사회공헌 활동이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거 하나 정도 소개를 해주시고 우리 맘잡고의 어떤 네. 미래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가고 싶다 하는 대표님의 구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정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한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저희 팀원들이랑 단기적인 거 얘기하지만 항상 꿈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저희 팀원 중에는 싫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겠다. 네. 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신노동이라고 그 다음에 노동의 개념이 많이 흐트러지면서 이제 그 예를 들면 구직자도 아니고 재직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 네. 예, 그리고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노동의 그 속에서 아까 공감 얘기도 해주셨는데 새로운 거버넌스적인 룰이 필요하고 이거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좀 컨센서스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맨날 백날 담론만 제시할 수는 없고 그냥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맘 잡고 방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룰을 우리가 한번 가설을 세워놓고 가설에 맞게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다들 좋아서 들어올 수 있는 일단 돈을 생각하지 말아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프리랜서들 중에 현재까지 저희가 89%가 여성이고 11%가 그럼 남성이 되겠죠. 청년들 그 사이에 섞여 있고 이분들의 니즈도 바뀌고 있어요. 풀타임이 아니고 정규직 비정규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정적으로 내가 그 불확실한 그 수입에 대해서 컨트롤 가능한가. 예.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점이 있고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타겟 그룹은 중소기업이거든요. 작년에 제가 목도했던 게 중소기업들이 다 같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화두인데 IT 전문 업체는 괜찮지만 IT의 문외 아닌 전통 업종들
업종들은 어려움이 많은데 이분들과 전문적인 IT 역량을 가진 분들을 중간에서 매칭을 해주는 네. 역할을 해서 우리의 역할을 찾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에서 이 일자리라고 하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일과 지속학습을 순환해서 네. 스케줄링해서 미리미리 그 캘린더 베이스로 일할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는 확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분을 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추정 매출 어느 정도? 작년 올해 추정 매출은 한 13억 정도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참. 작년에는 떨어졌었죠. 또 이제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하여간 그 토크쇼를 한 1시간 이상 해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정말 우리 김 대표님 하시는 일 열심히 응원하고 정말로 맘잡고가 송파구의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아닌 전국의 어떤 경단녀나 이런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정말 찾아오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시기를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맘잡고의 김현숙 대표님과 토크쇼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절망도 했고 또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까 하는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주역에 보면 궁하면 궁즉 변하라 그랬고 변즉 통, 변하면 통한다 그랬고 그러면 통하면 다시 통즉 구,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살이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또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게 마련이고 불황이 있으면 또 호황이 닥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다시 구가 오래 가느냐, 구즉 궁으로 또 바뀌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런 사이클 안에서 저희는 항상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나라는 궁즉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로 코로나를 극복을 했던 변화 관리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계층들한테 가장 큰 선물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소외계층을 위한 무상 자금을 주더라도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만드시는데 정말 지금까지 달려오신 맘잡고의 김현숙 대표님을 응원을 드리고 우리 모두 오늘 마음 잡고 합심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가보시죠.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